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요. 이런 상황이면 용산이 극도의 위기감을 가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김문수 발언 잘못한 거예요. 국가의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이 돼서 야당이 국민이 야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는데 용산이 지금 위기감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최초 공개하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언론 보기 싫다는 거예요. 누가 비판하는 거. 그래서 참모들이 걱정이 되어서 대통령이 뭔가 시중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야 하는데 왜 듣지 않느냐. 전혀 위기감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이런 표현 쓰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게으르다. 관심이 없다. 위기감도 없는 것 같다. 라는 소식을 제가 용산 쪽에서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너희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내 뜻이 옳기 때문에 나는 이대로 간다. 김문수가 어떤 비판을 받든 그것은 대통령이 상관하지 않고 나는 나의 길로 간다. 라고 하니까 이 내용을 제가 대통령실 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전언을 취재기자를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아예 시중 여론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그리고 누군가가 들어가서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명만 하고. 자,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고 해서 짧게 이야기됐습니다. 김문수 왜 이런 사람 지명했느냐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단독으로 지명해서 이 사람 임명해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위기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 국정 운영을 사실상 포기한 거 아니냐? 맞느냐? 그리고 내일 방송에서 다른 내용도 취재한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예 손 놓고 있다는 거예요. 보수가 지금은 눈 닦고 귀 이렇게 정말 후비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고 있는 그 반면에 대통령실은 천하태평처럼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비참해지는 게 뭐냐면요. 결국 대통령 임기는 5년이거든요. 지금 2년 4개월 지나갔고 이제 2년 8개월 남은 건데요. 결국 대통령의 권력은 대통령제 하에서 권력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책임은 이제 국민의힘한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한번 뽑아놓은 대통령 단임제에서 다시 심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의 몽둥이는 윤석열 대통령 감싸고 옳다라고 했고 아까 이미자 의원, 뭐 김영동 의원 이런 분들 발언 다 들어봤잖아요. 저분들이 정치적인 부채와 책임을 다 계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분들은 정치 계속 더 하고 싶거든요. 윤석열은 갔지만 본인들은 이제 앞으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보수 내부가 분열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 여론이 더 나빠지면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물어뜯을 수밖에 없다. 이제 성난 하이에나로 돌변한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세력들이 이제 일대 결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가장 비참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수밖에 없다. 네. 본인이 자초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그 국민들께서 외양상 2010년처럼 100만, 200만 쏟아져 나오지 않는 것은 사실인데 온라인에 탄핵 청원이 144만까지 됐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무더위라든지 민생고 때문에 부글부글하지만 좀 참고 있는 게 있습니다. 9월 28일 날 지금 윤석열 퇴진 전국운동본부에서 대규모 총궐기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날 아주 많이 모일 거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걸 꼭 지적해야 되는데 원래 전 세계 또 보수는 또 우리가 아는 철학이나 정치학에서 보수는 굉장히 사회 안정을 지향하잖아요. 진보는 고치자 그러고 보수는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진보는 꼭 지켜야 될 거 외에는 다 고치자. 보수는 꼭 고쳐야 될 거 외에는 다 지키자. 진보는 꼭 지켜야 될 거 외에는 다 바꾸자. 보수는 꼭 바꿔야 될 거 외에는 다 지키자. 이게 굉장히 유명한 설명인데 지금 사회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는 것이 특히 의료 현장이거든요. 네. 지금 사람들이 날마다 응급실 뺑뺑이부터 시작해서 의사 선생님 없어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언론이 심각성을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제대로. 문재인 정부 때는 마스크 없다고 탄핵시가 된다고 주장한 사람도 많았는데 심지어. 근데 지금 이 보수 세력이 상당히 이 의료계 안팎으로는 엄청나게 이탈했습니다. 윤석열을 천하에
나쁜 놈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네. 의대 정원 막 밀어붙여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네. 그것도 너무 과도하고 함부로 하지만 의료 현장이 완전히 붕괴돼가지고 의대생들 전공이 그다음에 전문의 심지어 의사 선생님들 의대 교수들까지 학생들까지 학부모들께 제발 이 문제를 좀 해법을 찾자. 이제 곧 지금 추석이거든요. 이제 전원 유급이에요. 근데 윤석열 반응이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그 보수적 의견을 들었대요. 그래갖고 좀 안을 냈잖아요. 몇 가지 중단 냈는데 윤석열이 그냥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냅둬. 니들이 죽는지 우리가 죽는지 보자 이런 식이에요. 이건 보수가 아니잖아요. 그냥 반국가 세력이에요. 국가를 완전 파괴하고 있어요. 국가의 기본인 의료, 완전 사이비의 반국가 세력이다. 국가의 기본인 의료 현장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뭔가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부추기거나 오히려 윤석열 정권을 파괴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계획이 있었다. 전혀 느끼지 못하잖아요. 언론인 출신이니까 아시잖아요. 흥분하는 것은 특정한 사안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이것은 국가를 운영한 사람이 아니다. 이 이야기도 밤새도록 하더라도 할 이야기가 차고 넘치지만 어떻게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뻔뻔하게 잘났다고 큰소리 치느냐. 두 번째 문제의식을 전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통령을 언제까지 인정하고 가야 되느냐는 질문 우리가 던져야 하지 않습니까? 물초딩님, 무초딩님 이런 말씀 주셨네요. 이완용이 영웅시 되는 시대 물론 이런 분들이 다수는 아니지만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인간들이 나와서 이완용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하는 그 장관이 지금 안보실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매국노라고 칭하지 않을 수 없냐고요. 지금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802님 말씀 그리고 역전의 용사 당신들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세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지만 정말로 우리 지금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의견을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마약 맞은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 물론 감정적이긴 하지만 박경락님 이런 말씀 주셨고요. 후추님, 마음하나님, 이글라라님 그리고 실가바늘님, 6월사이드님 그리고 어당파리님 그리고 똑똑훈련님께서는 뭐 스픽스가 대단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리의 취재 결과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전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지만 오늘도 그 전언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면서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누군가가 이야기했다는 것을 듣고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는 것인데요. 정말로 신인규 변호사 판단력이 굉장히 좋다는 소니님 말씀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 100번 맞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 주신 여러분 덕분에 저희들이 계속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거 지금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냐. 그리고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거나 보수 정치 세력에 현재 지지를 보내고 있는 분들도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